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배익중 마케터입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SA 광고, 이제 보통 키워드 광고라고 하시죠. 검색 광고라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드리기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A 광고는 뭐랄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간판을 놓는 겁니다. 간판을 놓는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이게 좀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 타겟 고객이 다니는 주요 길목에다가 작은 간판 또는 전단지 같은 것들을 놓는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 가게로 찾아오게끔 하는 표지판 역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광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A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있죠. 고객이 직접 검색한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검색하시는 거거든요, 고객분들은. 그럼 이런 필요해서 검색하시는 분들한테 광고를 노출한다 라는 점은 정말 이제 광고주님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 이 SA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고객이, 자, 네이버 검색창입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이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호텔이라고 검색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호텔이라고 검색한 고객님은 어떤 걸 원해서 호텔이라고 검색하셨을까요? 분명히 호텔 관련된 거겠죠, 분명히.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호텔에 어떤 거? 근처에 있는? 근처 호텔을 찾나? 아니면 뭐 호텔 예약을 하려고 뭐 플랫폼을 찾나? 아니면 뭐 호텔의 사전적 의미를 하려고 하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텔이라는 키워드, 엄청난 금액을 자랑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호텔 키워드에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뭘 원하는지 모르면 이 키워드 광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키워드에다가 광고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강화. 브랜드 인지도 강화라고 하면은 이거죠. 우리 여기다가 고객분들한테 사라고 광고 띄운 거 아니에요. 저희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런 거 하는 호텔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나중에 다시 이 호텔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우리 호텔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광고 지금 아마 호텔 키워드에다가 광고 진행 중인 부분들은 아마 그걸 거예요. 파워링크에다가 광고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인지도 강화 또는 플랫폼 서비스, 거의 웬만한 호텔 서비스는 거의 다 이제 진행이 가능하니까 플랫폼 서비스도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겠고, 또 엄청 큰 호텔, 뭐 포시즌, 뭐 또 뭐 있죠? 호텔 종류야 뭐 많으니까 엄청 큰 호텔,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호텔들이 이런 키워드에다가 광고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근처가 붙었어요. 근처.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셨습니다. 근처 호텔이다. 근처 호텔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분들은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 떠 있는 지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검색 딱 하고 밑에 뭐가 써 있던 간에 무조건 지도가 나와 있는 그 지면으로 바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스크롤업. 그러니까 여기 바로 밑에 뜨는 광고가 뭐죠? 파워링크 광고. 여기서 광고 진행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죠. 아마 이 밑에 있는 플레이스 광고, 여기로 바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네이버가 이제 이 앞에 이런 근처라던가 어떤 지역명 이런 것들이 붙는 경우에는 플레이스 광고를 그래서 가장 상단으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 광고를 이런 키워드에다 진행을 하게 되면 파워링크 광고가 오히려 또 밑으로 또 가니까
진짜 스쳐 지나가지도 못해요.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잘 선별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약간 어떠세요? 고객분들의 생각을 읽어야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른 광고들은 어떤 이제 큰 틀 안에서 인구 통계,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성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쪼개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쪼개서 이 안으로 이렇게 세분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인가? 뭐 아무튼 목적성에 맞게끔 이렇게 세분화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진행하는 게 보통인데 SA 광고 같은 경우는 이런 간격이 없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의. 인구 통계랑 뭐 이런 거는 먼저 키워드를 잘 잡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약간 순서가 거꾸로죠. 보통은 이제 다른 이제 SNS 뭐 GFA라든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모먼트, DA, 비즈보드 이런 매체들에서는 인구 통계를 먼저 잡고 진행하는데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인구 통계를 키워드마다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드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 저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 모두 다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에 대한 것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개념은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럼 SA 광고 종류가 아까 많던데 종류별로 뭐가 좀 어떤 업체별로 업종별로 뭐 어떤 것들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 파워링크 광고, 쇼핑 검색 광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플레이스 광고, 뭐 브랜드 키워드. 크게 저희가 자주 진행하는 SA 광고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파워링크 광고 보통 DB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DB 업체라 함은 보험, 대출, 상조 뭐 이런 업체들이 보통 DB 업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업체들은 다른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면 뭔가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많아요. 뭐 플레이스 광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지부에 따라서. 뭐 이것도 좀 근데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 브랜드 키워드 광고는 오케이다. 떨어질 수 있겠다. 괜찮겠다. 진행해도 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분들은 이제 관련해서 뭐 서류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좀 덜하다. 조금 덜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말고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여 상품,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은 뭐 5, 60만 원짜리 예를 들면 뭐 가전,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가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구매했을 때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고관여 상품들도 파워링크 광고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 끝에 있는 브랜드 키워드 광고처럼 브랜딩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색했을 때 광고 최상단에 뜨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고객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쇼핑 광고. 쇼핑 광고는 딱 봐도 제품들, 어떤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제품에 특화되어 있고요. 제품 판매, 그리고 저관여 제품들, 저렴한 것들, 예를 들어서 냉장고 이런 것들 이제 쇼핑 광고에서 판다? 그렇게 효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쪽이 보통 CPC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파워링크 대비해서 쇼핑 광고 저관여 제품이 좀 더 효과가 더 좋다. 뭐 고관여 제품도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저관여 제품이 아마 고객분들이 제품 사진도 크게 나오고 가격대가 노출이 명확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자, 플레이스 광고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죠. 근데 요런 거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스 광고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지역명이나 뭐 근처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붙으면
플레이스 광고를 위로 올려요, 네이버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광고를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나 혼자 와플 판매를 하고 있다, 와플을 팔고 있다, 그러면 플레이스 광고에서 저만 뜨겠죠. 이제 저만 뜰 거고, 저가 이렇게 뜰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조금 먼 가게들이 막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검색하신 분이거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와플 가게를 검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입이 몰리겠죠. 이렇게 유입량이 많으면 막 이렇게 최상단에 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파워링크 광고처럼 또는 브랜드 키워드 광고처럼 맨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꾸준히 하셔야 되고, 플레이스 광고를 유입량이 많이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시스템적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게끔 오랫동안 유지하고 많이 유입시켜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는 지역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고객분들이 더 명확하게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와플 가게라는 것들이 아니고 가산 디지털 단지 뭐 무슨 빌딩에 그렇게까지는 검색 안 하나?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와플 가게 정도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유입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CPC 단가도 낮고, 왜냐면 이게 경쟁 업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덜한 부분이고요. 그런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키워드 광고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AMPM 글로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학교로 검색을 했을 때 마케팅 학교 관련 광고를 이따만하게 띄우는 겁니다. 우리 상호명에 한해서. 그래서 이 광고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라고 보면, 우리 상호명을 검색한 정말 명확한 타겟 고객인데 이 고객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게끔, 이런 다른 곳에 밑에 있는 파워링크 광고나 이런 쪽으로 이탈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광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구나, 또는 신뢰가 가는 업체다 라고 은연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좀 약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 SA 광고를 수비 광고라고 생각해요. 수비 광고.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미드필더? 그래요. 미드필더 광고? 미드필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드필더는 그거잖아요. 이제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장에서 가운데 이쪽에 포지션이 잡혀서 전방 후방을 모두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약간 이런 포지션인데, SA 광고가 약간 그렇습니다. SA 광고가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브랜드 키워드 광고나 플레이스 광고처럼 뭔가 수비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파워링크 광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수비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SNS 광고에서 제가 만약 광고주 분들이라고 치면 SNS 광고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SA 광고랑 SNS 광고에서 이탈한 고객분들이 나중에 저희 상호명을 기억을 하시고 브랜드명을 기억하신 다음에 SA 광고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분들은 일반 고객분들보다 좀 더 유입되고 전환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내가 키워드 광고를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던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에서 뭔가 이탈한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뭔가 추가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을 받아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파워링크 광고 진행하고 있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브랜드 키워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입량이 너무 적어요. 이거 다른 이제 매체랑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딱 그것만 진행하시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하는 광고, 곱하기 하는 광고다. 더하기 하는 광고 효과도 있지만 곱하기 하는 광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이버 SA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SA 광고는 거의 모든 광고주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진행해 보셔야 되는 광고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다른 매체에 좀 더 힘을 쏟고 계시더라도 정말 작은 비용이라도 꼭 SA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그 효과가 좀 더 증폭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SA 광고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광고 매체들 운영 전략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끝나고 나오는 제 번호로 또는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SA 광고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